자, 이재명 지지율 30%가 코앞에 왔다. 팔비터를 돈 마구 푸는데 왜 이럴까? 예. 지금 강주가 갑자기 화두가 돼 있죠. 하나는 이제, 이재명이 본인의 어떤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800조 원을 그 강주 전남의 클러스터 단지를 만드는데 투입한다.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고 나라 돈도 아니고 이재명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최태원 SK 회장을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이런 발표들이 막 나왔고 두 사람은 발표할 때 굉장히 뭔가 그림칙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했었습니다. 그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그 와중에 이 배재고하고 강주 1고 그 야구 시합 과정에서 나왔던 스타벅스 가자. 이것이 지금 또 우리 사회를 반으로 막 갈라놓고 있습니다. 이게 민주당 이계호 의원, 호남의 이계호 의원까지 나서가지고 아예 그 야구부를 해체시켜버려야 된다. 배재고 야구부를 해체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좌파, 그러니까 진보교육감, 서울의 진보교육감, 그리고 강주 전남의 진보교육감이 수차례 통화를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6일날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주 1고를 간다고 합니다. 사죄하러 가고 거기서 또 5.18 무역도 같이 간다.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학생들을 6개월 동안 시합에 못 나가게 한 거죠. 그럼 3학년 학생들이 프로 구단도 못 가고 대학 진학도 못 하고 앞날을 그냥 막아버리는 겁니다. 6개월 동안 막으면은. 자, 그래서 민주당 정치권에서 나서고 교육감들도 나서고 이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이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또 배재고 특히 학생들을 징계한 데 대해서 야구 인생을 끊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. 철없는 학생들의 응원을 지역 혐오로 규정하고 있다. 이렇게 비판을 했고, 이 보수단체에서는 배재고 학생들이 징계 결정을 내린 대한야구 스포츠볼 협회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배재고 야구부 전체의 전국대 6개월 출전 정지 중징계 야구 인생의 어린 학생 선수들 야구 인생에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.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보수 단체에서는 야구협회를 고발을 하고 있고,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책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. 자, 스타벅스 가자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혐오의 언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, 이재명이 6.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라치기 프레임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. 그때 스타벅스 탱크데이 했을 때 이재명이 다짜고짜 저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때 지방선거 나오고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하니까는 또 갈라치기, 특유의 갈라치기 본능이 발동을 했는지 막 정용진 회장을 겨냥을 해서 무슨 저질 장사치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몰아붙였죠. 그때부터 행안부리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가 불매운동을 막 하고 그래서 이게 논쟁이 막 확산이 됐습니다. 확산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 학생들도 그거를 이제 인식이 된 거죠. 인식이 돼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왔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그 학생들의 미래를 막아버리는, 그래서 지지층에게 이렇게 이 지지층을 또 결집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. 이런 비판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책임이 결국은 다시 이재명에게로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네,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관심사는 이 전남 강주에 800조 원을 이제 몰빵을 하고
다른데 오늘도 이재명 진주 가가지고 뭐 경남에 뭐 300 뭐 몇십 조를 푼다 하고 뭐 충청권에 또 몇백 조 푼다. 다 합하면 뭐 몇천 조가 되는데 그게 과연 그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?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죠. 우리 국민들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여론조사가 빨리 나왔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평가, 민심이 어떤지 이재명이 지금 800조 호남에 풀겠다고 하고 충청도 가고 오늘은 진주 가고 그래서 기업인들 쫙 모아가지고 기업인들 그 바쁜 기업인들 계속 다 같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 거래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? 지금 그 광주 전남은 일부에서는 막 열광을 합니다. 그 지지자들은 열광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잘 차게 됐다 이런 날도 오는 거라 하는데 과연 그게 전부 다 그럴까? 이게 나중에 이게 백지숙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. 이 말이 여러 전문가들이 막 하고 있죠. 그래서 광주 전남에서도 전부 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호를 할까? 다른 지역은 어떨까? 제가 궁금했는데 오늘 여론조사가 그거와 관련해서 첫 번째 조사가 나와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제가 혼실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뉴데일리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. 뉴데일리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웰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 용인 외에 광주 전남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물었을 때 찬성한다가 44.6%, 반대한다가 45.7%, 잘 모르겠다가 9.7%. 보통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그냥 그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. 반대하는 게 호남권에 주는 게 반대하는 게 더 많다. 이재명의 이 지지층들 중에서는 주로 이제 찬성을 하겠지만은 지지층 중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저기 섞여 있겠죠. 그리고 수천조를 막 투자를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또 국토를 대개조한다 이러면서 저기 호남권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 돈을 푼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반응이 좀 시큰둥하죠. 자, 그래서 이 일종의 그 이재명이 이 경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권의 목적에 따라서 뭐 8월 17일 날 전당대회용이다.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서 정권 유지용이다. 이제 좌파 안에서 헤게모니 다툼이 지금 아주 사생결단식으로 일어나고 있죠. 이 친노 친문 이 세력하고 친명하고 그래서 이 친명이 이재명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니까는 좌파의 기존 지지층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. 김어준이 하고 김어준 뭐 정청래 이쪽 손을 들어주느냐. 이재명 손을 들어주느냐. 이재명 김민석 손을 들어주느냐. 이거죠. 근데 좌파의 콘크리트층이 바로 광주 전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몰빵을 하는 겁니다. 몰빵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그 경영 판단에 의해서 한다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 논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백지수표 부도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국민도 알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특히 20대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찬성하는 응답은 겨우 39.1%입니다. 반대가 52.7%나 되고. 자, 그리고 이 광주, 전남, 전북. 그러니까 호남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까? 호남권 반도체인데 여기다가 800조를 쏟아붓는다는데 자, 광주, 전남, 전북에서도 찬성이 물론 많습니다. 72.8%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44.6인데 광주, 전남 실제로 그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72.8%가 찬성을 하지만은 25.7%는 반대를 합니다. 반대를 합니다. 왜 반대를 할까요? 그쪽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이 호남이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나 하다가 보면은 광주, 전남, 전북을 같이 묶어서 호남 이렇게 하죠. 근데 실제로는 그 광주, 전남이 이제 통합됐죠. 광주, 전남이 짓는 거고 전북은 지금 소외가 됐다고
이 전북의 국회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뭐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김의겸도 지금 전북 국회의원인데 그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SK하고 삼성전자하고 두 개 다 강조 전남에 주느냐, 하나는 우리 주면 안 되느냐,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전북은 부글부글하죠. 그러니까 전북에서도 그러니까 호남 전체를 묶어서도 강조 전남 전북에서도 찬성은 72.8, 반대가 25.7%가 나오는 겁니다. 전북이 크게 반발하는 데다가 강조 전남에서도 이거 뭐 현실성이 있는 거냐, 나중에 그 시민들이 나중에 실망만 하는 것 아니냐, 이런 여론도 실제로 있죠.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반대가 82.1,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86.1. 이것만 봐도 이게 경영 논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논리로 한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. 실제로 이재명 정권의 간섭 없이 이재용 회장이나 그 SK에서 그 기업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면은 이렇게 지역별로, 그러니까 그 정치 성향별로 완전히 갈리는 건 있을 수가 없죠. 근데 이게 정치 논리로 다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그러면 어떨까? 이재명 지지율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막 올라가야 되죠. 전국에 전부 다 여기는 뭐 충청권은 뭐 몇 조였죠. 뭐 600조, 뭐 영남권에는 뭐 또 300조, 뭐 호남이 800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막 올라가야죠. 근데 이재명 지지율 폭락하고 있습니다. 물론 오늘 갤럽 조사에서 전혀 이제 믿지 못할 조사, 지난주보다 1% 반등했다. 이제 갤럽 조사하고 어제 발표된 MBS 조사, 여기는 이제 전화 면접원 조사죠. 전화 면접원 조사는 요즘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거의 믿지 않습니다. 이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뭐 이재명 정권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기계 자동 응답 시스템 ARS가 더 정확한데 지금 이 조사는 ARS 조사고 이 갤럽이나 어제 발표된 MBS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죠. 어쨌든 이 전체 ARS 조사에서는 전부 다 이재명 지지율이 데드코르스가 일어났다.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버리는. 그리고 40%대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40% 초반 나왔습니다. 40% 초반. 저 같은 조사인데 이재명 국정 지지도 41.4%를 기록했다. 이것은 2주 전보다 6.4%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4.8, 그러니까 긍정이 41.4, 부정이 54.8, 부정도 6.8%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2주 만에.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41.4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이야기죠. 전국적, 전체적으로. 그러면 이게 낙폭이 2주 전에 비해서 6.4%가 떨어졌으니까 2주 후면은, 이 추세면은 30%대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. 이것을 반등할 만한 게 없습니다.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도 이게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으니까. 연령별로 보면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고 20대는 지지율이 31%. 여기는 이제 다음 주 되면 20%까지 떨어질 겁니다. 그리고 지역별로도 그렇게 강주 전남에 몰빵을 하는데 호남에서 긍정평가가 62.3, 62.3%에 머물렀습니다. 부정평가가 31.6.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번에 이걸로 강주 전남 몰빵으로 뭔가 확 분위기를 전환해서 지지율도 올리고 당권 경쟁에서도 이기고 그런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민심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조사에서 그 지지율, 정당 지지율 조사도 나왔는데 민주당이 38.3, 국민의힘이 40.6. 자, 호남 반도체 논란, 이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뭐 성간이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이재명의 그 공소 취소, 또 최근에 상임위원회 독식, 보안 수사권 문제, 이런 것에 더해서 강주 전남 반도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렸다는 것이
이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지율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생명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코스피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는데 코스피도 널뛰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또 반등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제 최악으로 이제 떨어졌고 그런 상황들이 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다 좌우를 하죠. 코스피를 좌우를 하죠. 그 시가총액이 50%가 넘으니까 두 기업이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불안한 상태로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좌파 안에서부터 지금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는 좌파 안에서부터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